소금 섞인 바다 냄새가 가득 찬 부산의 좁은 골목길. 강철이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으로 술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32살의 그는 이미 부산에서 이름 높은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죠. 한때는 해병대의 최정예 부대원이었던 그의 손에는 아직도 총기를 다루던 시절의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만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올곧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철이는 술집 문을 열며 그 안에 모여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5명. 그가 눈짓 한 번 주면 목숨까지 내놓을 충성파들이었죠. 강철이의 등장에 부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막내인 준호가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강철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벌써 소주병이 10개는 넘게 비워진 테이블 위에는 안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부하들은 술 기운에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야, 너네 벌써 몇 병째냐? 강철이가 물었어요. 형님 와서 한 잔 받으세요. 오늘 영역 확장 성공했잖아요. 대식이 소주잔을 넘겼습니다. 강철이는 잔을 비우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옆구역 조직과의 충돌,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리고 승리. 그의 주먹 아래 많은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왜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죠. 문득 강철이의 시선이 술집 한켠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닿았어요.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홀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죠. 야, 저 할배 뭐야? 왜 이쪽 계속 쳐다보지? 술에 취한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이는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어요. 하지만 취기가 오른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노인의 앞에 서서 흔들거리며 말했어요. 할배, 왜 우리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고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군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죠. 몇 끼야? 노인의 짧은 한마디가 술집 공기를 갈랐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할배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강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노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목 한번 휘두르는 사이 민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충격으로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씨, 대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강철이의 부하들은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단 10초도 걸리지 않아 5명의 건장한 조직원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노인은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죠. 강철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투력은 그의 해병대 시절에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노인의 손에서 번쩍인 반지 하나가 강철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극도의 정밀함으로 새겨진 해병대 문양.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제7대대. 순간 강철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 노인은 대대장님? 강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죠. 오, 강철이 아니냐. 강철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전 그가 존경했던 대대장. 그가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된 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여기서 뭐하냐? 대대장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죠. 부드럽지만 단호한. 강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순간 박상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해병대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 탈영병의 총격으로 그의 품에서 숨을 거뒀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꼴로 살려고 해병대 왔냐? 대대장의 말은 단칼에 강철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강철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하들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대대장은 그를 실망스럽게 바라보더니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배, 어디가? 바닥에서 일어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가만 있어. 강철이가 준호를 막았어요. 그는 대대장의 등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대장은 돌아보지 않고 술집을 나갔어요. 강철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하들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자신이 걸어온 길이 이토록 부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형님, 저 늙은이 누구예요? 민수가 피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강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강철이는 유리잔이 깨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대대장과의 만남은 그가 묻어두었던 과거를 모두 끄집어냈어요. 눈을 감으면 박상철의 피투성이 얼굴이 떠올랐죠. 아, 내가라도 바르게 살아라. 상철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강철이는 여전히 그날의 만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하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더 무자비하게 누군가를 두들겨 패거나 그에게서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강철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조직의 보스인 황 사장이 들어왔어요. 강철아, 어떻게 지내나? 황 사장의 목소리에는 항상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강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황 사장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들었다. 너희 부하들이 한 노인한테 털렸다면서? 강철이는 침묵했어요. 황 사장이 계속했죠. 그 노인이 누군지 알아봤어. 김대철. 예전에 해병대 대대장 출신이래. 요즘 부산 앞바다에서 작은 배 한 척으로 생선 잡아 살고 있더라고. 강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 사장은 그것을 눈치챘어요. 알고 있었나? 아, 너도 해병대 출신이지. 혹시 아는 사이인가? 예전에 제 대대장이었습니다. 강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황 사장은 담배를 깊게 빨더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 그 노인이 우리 영역에서 얼쩡거리면서 우리 조직원들한테 해병대 얘기를 하고 다닌대. 전역한 해병들을 모아서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아. 강철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황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강철아, 나한테 잘해왔지? 이번에도 믿고 맡기 마. 그 노인을 처리해. 말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철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황 사장의 말은 명령이었어요. 거절한다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시간은 사흘 주마. 해결하고 연락해. 황 사장은 일어섰습니다. 강철이는 황 사장이 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대대장을 배신하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상철이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했죠. 다음 날 아침 강철이는 3명의 부하를 데리고 부산 앞바다의 작은 항구로 향했어요. 대대장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섞인 항구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강철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대대장은 작은 어선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그 자태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저기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대식이 물었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먼저 가볼게. 강철이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배로 걸어갔어요. 대대장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왔구나. 대대장이 그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마치 강철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대장님, 강철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대장은 배에서 내려와 강철이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철이보다 키가 큰 체구였죠. 나를 처리하러 왔나? 대대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철이는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철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대대장은 웃음을 지었어요. 이 바닥이 어떤지 모르진 않지. 내가 너희 부하들 몇 명 제압했으니 보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강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대장이 계속했어요. 내 동기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강철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라도 바르게 살아라. 그래, 그 말이야. 대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상철이가 내 품에서 죽어가면서도 널 걱정했어.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살기를 바랐지. 강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상철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복수하려고 탈영병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불명예 전역 당했죠. 대대장은 강철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강철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바다 위로 퍼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어요.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지금 32이면 아직 인생 절반도 살지 않았어. 돌아설 시간은 충분해. 강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선다는 건지,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제가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그래서 더 이상 잘못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야. 대대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지? 나를 죽이려고? 아니면 경고하려고? 강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이 왜 왔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대대장님, 황 사장이 대대장님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전역한 해병대원들을 모아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대대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해병대원들을 모으고 있긴 해. 하지만 범죄 조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전역한 후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야.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철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 사장의 말은 완전히 뒤틀린 거짓이었어요. 내가 지금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생명을 위협하는 동안 내 전우들 중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어. 나는 그들을 돕고 있을 뿐이야. 강철이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은 동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날 처리하려면 해봐.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묻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상철이가 바랐던 삶이냐? 강철이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다바람이 그의 눈물을 말려주었죠. 대대장님, 저 도와주십시오.
강철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대대장은 강철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 해병은 무릎 꿇지 않아. 내가 결심했다면 내가 도울 테니. 강철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멀리서 부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형님, 무슨 일 있었어요? 대식이 물었습니다. 강철이와 대대장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강철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조직을 나가기로 결정했어. 3명의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형님, 농담이시죠? 황 사장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강철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형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형님 때문에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데. 강철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가 조직을 떠난다면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같이 조직을 떠나자고 할 수도 없었죠. 그건 그들의 선택이어야 했으니까요. 내 선택이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나를 따르든 조직에 남든. 대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아직 젊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 나처럼. 이렇게 늦게 깨닫지 말고. 대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희들 해병대 출신이냐? 부하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대장이 계속했죠. 그럼 지금부터 너희 선택이 중요해. 옳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계속 이 길을 가느냐.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하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강철이는 알고 있었어요. 황 사장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오른팔인 행동대장의 배신은 더욱 그럴 테죠. 내가 황 사장을 만나러 갈게. 너희는 일단 여기 있어. 대대장이 강철이를 막았어요. 혼자 가려고? 위험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대장님.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끝내야죠. 대대장은 잠시 강철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기억해. 목숨을 버리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살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용기야. 강철이는 대대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찾아. 황 사장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철이가 들어서자 황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해결했나? 황 사장이 물었습니다. 강철이는 고든 자세로 섰어요. 사장님, 저 조직을 나가겠습니다. 황 사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죠. 뭐,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강철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황 사장은 천천히 일어나 강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설마 그 늙은이 때문에 그래서 그를 처리하기는커녕 설득당했다고? 대대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전역한 해병들을 돕고 계실 뿐이에요. 황 사장은 비웃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조직원들이 그 늙은이 때문에 망신당한 건? 넌 그걸 그냥 넘어갈 작정이냐? 그건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건 겁니다. 강철이가 대답했어요. 황 사장의 얼굴에 노기가 띄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강철이에게 겨눴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끝내주마. 강철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황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쏘시겠습니까? 내가 배신한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황 사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그 순간 강철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황 사장의 손목을 잡아 틀어 권총을 떨어뜨리게 했죠.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배신자식? 황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강철이는 황 사장의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 그리고 대대장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황 사장은 숨이 막혀 꺽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이는 그를 놓아주었어요. 황 사장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죠. 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황 사장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강철이는 황 사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당신의 모든 비리와 불법 거래 정보가 경찰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서로 조용히 끝내는 게 어떨까요? 황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철이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조직의 비밀 장부와 거래 내역들. 강철이가 행동대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죠. 이 자식? 황 사장이 이를 갈았어요. 강철이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총알을 모두 빼내고 황 사장에게 던졌어요. 이제 끝입니다. 서로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조직의 간부들 5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죠. 강철이 형님, 어디 가십니까? 간부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이는 상황이 불리함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비켜. 나 이제 나간다. 강철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안 되겠는데요, 형님. 사장님 명령이 있으셨거든요. 배신자는 처리하라고. 간부가 말했습니다. 강철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병대 시절 배웠던 전투 기술들이 그의 몸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몸을 낮추는 순간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죠. 싸움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이의 전투 실력은 조직 내에서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5명의 간부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황 사장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강철이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는 사무실을 나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강철이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대대장과 부하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철이의 상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대식이 물었어요.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형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어. 아직은 방황해야 할 것 같아. 강철이가 대답했습니다. 대대장이 강철이에게 다가왔어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우리 재단에서 일자리가 필요해.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대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철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죠. 이건 강철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상철이의 군번줄이야. 그가 죽기 전 나에게 맡겼었지. 너에게 전해주라고.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이는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번줄에는 상철이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죠. 고맙습니다, 대대장님. 강철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부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강철이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항구를 떠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강철아, 대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철이가 돌아봤어요. 대대장이 물었죠. 몇 기야? 강철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군인처럼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일기입니다. 대대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경례를 했어요. 강철이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상철이의 군번줄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다. 약속할게, 상철아. 부산의 저녁 바다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이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뒤로하고 상철이가 바랐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죠. 강함이 전부가 아니라 올바름과 의리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